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특집 뉴스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최대 풍속 초속 49m, 중심부에서는 시속 18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1시쯤 제주 부근을 지나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태풍 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폭풍 해일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피해 없도록 각 가정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해 오면서 경남에는 6일 이른 아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경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에서는 막바지까지 대비가 한창입니다. 네, 경남의 태풍 준비 상황과 진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남의 날씨. 해안가 저지대 진해 용원어 시장은 태풍 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일대가 모두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만큼 상인은 냉장고 등 내부 물건들을 미리 옮겨놓았습니다. 수조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무거운 돌로 눌러놓았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공판장과 상가들도 직기대로 옮겼고 배수 펌프 등 옮길 수 없는 기계 시설은 물막이 공사로 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부 다 옮긴다 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커갖고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맨 밑에 하고 또 그 뭐 뒤에 안가하고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다 옮깁니다. 그 어쩌든지 다 잘 지내가면 괜찮겠는데 어쩐지 물만 많이 안 들면 그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역대급 태풍 소식에 어선들도 외양에서 다시 최대한 바다에서 떨어진 안쪽 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소형어선은 아예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한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안쪽에 아무래도 여기 막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니까 저는 큰 배들은 일단은 외항이라도 여기 대피하고 작은 어선들은 이 안쪽으로 많이. 태풍 흰남노는 6일 이른 아침 경남에 상륙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륙 당시 예상 태풍 강도는 강. 오전 6시쯤 통영과 고성, 7시쯤에는 거제와 창원, 오전 8시쯤에는 양산과 밀양 등에 최근접하겠고 경남 내륙을 지나 경북 포항을 거쳐 동해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태풍 진로 오른쪽에 위치한 경남에는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과 100에서 300mm, 최대 400mm 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위험 지역을 찾아 피해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우, 폭풍, 산사태에 대해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꼼꼼히 점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대피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명 구조 계획도 지금 마련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여러 위험물에 대한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고. 태풍 흰남노가 경남 관통을 예고하면서 지역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면서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부산 지역은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고층 빌딩이 밀집된 해안가 주변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차선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고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넘실댑니다. 말 그대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태풍 전야 상태입니다. 역대급 세기에 태풍 상륙이 임박하자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일부 상가들은 일찌감치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월파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을 붙이고 유리창 전체를 천막으로 막은 곳도 눈에 띕니다. 상가 화단과 가게 입구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쌓아뒀습니다. 또 음료로 가득 찼던 외부 냉장고를 비우고 시설물은 내부로 옮기는 등 태풍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혹여나 태풍 차바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차바 때 5년 전인데 이 물이 넘어가지고 이런 가게들을 바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파도 2번 맞으니까 여기가 거의 뭐 완파됐잖아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고 장사를 접어본 일 없잖아요. 근데 워낙
차바보다도 세다고 하니까 걱정 사실 많이 돼요.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해안가 바로 앞 주차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 입구까지 촘촘히 모래 주머니를 쌓아 월파 피해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욱 거세지는 현상인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입니다. LCT를 비롯해 마른 시티 등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주변으로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재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비상 최고 단계인 3단계를 가동해 태풍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지하, 저지대, 산지 취약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전 대피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조시간대 해안과 하천변 저지대에서는 접근을 삼가 주시고 사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대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가운데 월파로 인한 피해, 거기다 빌딩풍까지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역대 태풍들을 보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태풍 흰남노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위험하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 특히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 항구가 쑥대밭이 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 즉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풍속이 더 거세집니다. 반대로 태풍의 왼쪽을 뜻하는 가항 반원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이 맞서면서 위험 반원에 비해 바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태풍 흰남노의 경우엔 왼쪽과 오른쪽 가릴 것 없이 태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5일 오전 11시 기준 흰남노의 강풍 반경은 400km에 달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태풍 이동 방향의 왼쪽에 위치하나 강풍 반경이 400km 내외로 매우 넓고 강도도 매우 강해 강원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겠습니다. 흰남노는 6일 오전 3시 제주 해상을 지나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는 동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태풍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이 서귀포 남남서쪽 약 한 350km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 강풍 반경이 420km 정도 되니까 제주도는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경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 태풍의 반경이 한 42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건 태풍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 태풍의 중심이 가장 근접하게 지나가는 때는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0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가까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상을 지나서 경남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하는 시점은 오늘 내일 6일 오전 6시에서 한 7시 사이, 그리고 포항을 거쳐서 울릉도 독도로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울릉도 독도는 6일 낮 12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6일 낮 12시까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최대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최대 고비가 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의 특징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에 하루에 870.5mm의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거든요. 자,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우리나라 가장 센 바람, 그러니까 초속 60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는 그 루사와 태풍 매미를 같이 합해 놓은 것 같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야기시킬 텐데요. 비는 뭐 870.5mm를 기록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 태풍이 지금 많은 곳은 400mm 이상 비가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뭐 500mm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많은 비, 또 강한 바람, 이게 이 태풍으로 인한 그 영향이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서 대비하고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강한 바람과 특히 바닷가 나가면 안 되고요. 침수 지역, 그런 그 저지대 이런 데서는 그 물이 들어오면 긴급히 대피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탓에 피해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동네 현장 상황을 카카오톡 아이디 헬로티비 뉴스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보자의 이름과 연락처, 촬영한 시간과 장소, 간단한 상황 설명을 남겨주시면 저희 헬로티비 뉴스 특보를 통해서 소중한 제보 영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헬로티비 뉴스 검색하신 후에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가로로 촬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급 태풍 소식에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침수 피해 악몽을 다시 겪게 될까 봐 걱정이 큰데요. 네,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던 반지하 주택입니다. 물에 젖었던 살림살이를 다 말리지도 못했는데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비가 오니까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또 물 들어올까 봐. 들어오면 또 퍼내고 해야 되니까. 당시 서울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는 반지하 주택 등 지대가 낮은 곳을 집어삼켰습니다. 일가족 3명이 물이 들이찬 반지하 집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상황.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들리자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입니다. 계단을 5칸이나 내려와야 하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들이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화분과 쟁반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시 방편으로 이거라도 해놓은 겁니다. 옆골목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양수기부터 꺼냈습니다. 화장실이 방보다 높은 구조. 이 때문에 하수가 역류하면 집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화장실하고 하수하고 역류해서 올라오니까 물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4년 전 물난리를 겪은 뒤로는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물난리 나서거든요. 그때 또 제가 일하러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완전히 물 잠겨가지고 그대로 좀 조마조마하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집안으로 물이 들이찰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지난달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강원도 역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네, 특히 인명피해와 산사태 등으로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된 횡성군 등에선 태풍 북상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산사태 피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뒤덮은 강원도 횡성군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3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골짜기마다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동차와 조립식 건물 등이 떠내려가고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횡성군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야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가와 농경지 등이 가까운 데다 무너진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깨봤을 했는데 글로 물이 들어갈까 봐 일로 좀 빼는 거예요. 뚝뚝 넘치고 도로도 다 파이고 거의 그랬죠. 걱정이 돼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강원 횡성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사태만 105건에 달합니다. 당시 무너진 토사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 1명이 집 안에서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아직 한 달 전 폭우가 휩쓴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북상에 따른 큰 비가 예보되자 지자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폭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 피해를 입은 그 과정에서 현장 조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 미리 또 산사태 예측되는 곳 이런 분들이 파악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4일 오후 전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림, 계곡 등 어느 곳이든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경주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주시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경주 간포 친수공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운동시설과 안내 간판이 전복됐고 화장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보도블럭이 파도에 휩쓸려갔고 조경수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태풍 흰남노 소식에 먼저 간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간포 지역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월파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사전에 배수 관계 같은 거 딱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간포항에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여러 배들이 결박 상태, 피신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서 해안가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강풍과 파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등 경북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일찌감치 인근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경주 간포항에는 울산과 부산 선적 어선 수백 척이 몰렸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선들은 다른 포항, 항구로 다 이동을 하셨고 또한 각 어촌계 작은 어선들은 크레인으로 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한국수력원자력도 전국 원전본부장과 발전소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태풍 대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 예보에 동해안 지역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5일 밤부터 태풍 흰남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된 전신주나 신호등 인근에서 전기 누출로 인한 감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기사고 예방법, 서희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는 집안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 버튼을 눌러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린 후 고무장갑을 끼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겼다면 최대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전신주나 맨홀 뚜껑과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은 멀리 피해서 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폭우에 쓰러진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119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 123번으로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주변에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사고자를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이 점차 커질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해 예방이겠죠. 네,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를 이번에는 연결해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지금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가정에서의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 요령 중에 창문에 이제 소위 그 X자로 테이프를 붙이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좀 태풍의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X자 테이프로 유리창에 붙이는 것보다는 창틀과 창문의 이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덜렁거리지 않게끔 그 사이에 뭐 이를테면 휴지라든지 혹은 또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서 창문과 창틀이 이격되지 않도록 잘 고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라면 테이프 자체가 이제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 파편들이 비산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은 큰 효과가 있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비도 많이 내릴 텐데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의 다른 곳으로 임시 주차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지상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도 그 지역 일대가 침수 지역인 경우에 또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에 침수 이력이 없는 곳에 조금 멀리 차를 이동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차장에 내로 이제 주차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수판 혹은 또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쌓아서 무수가 유입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물이 들어오는 경우 또 혹은 또 역류해서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는 상황에 빨리 이 물을 이제 배수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수 시설, 또 배수 펌프의 지원이라든지 조달 같은 것들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빗물바지라든지 배수로 또 배수구 정비도 사전에 좀 미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할 때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과 비교를 합니다.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 태풍의 역사들, 이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첫 가을 태풍인 흰남노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유독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60여 년 전인 1959년 9월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사라. 나흘 동안 인명피해만 849명입니다. 가을 태풍은 아니지만 1987년 7월에는 거센 바람을 동반한 태풍 셀마로 34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 8월 말 발생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친 제15호 태풍 루사가 있습니다. 이재민 8만 8천여 명, 사망 실종자 246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시설이 파손되며 역대 최대인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강원 지역에는 하루 8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만인 2003년 9월 상륙한 태풍 매미는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 부근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어서는 기록적 강풍으로 인해 사상자는 130명,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후로 비교적 최근인 2007년 11호 태풍 나리, 중부지방을 관통한 2010년 태풍 곰파스도 모두 8월 말에서 9월 초 한반도에 상륙한 가을 태풍입니다. 과거 태풍 사라와 과거 태풍 루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강풍, 폭우, 해일, 배수면 상승, 더 많은 비와 더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태풍이 가을 태풍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고.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역대 최악의 태풍이라 꼽히는 루사와 매미보다 큰 위력을 갖췄다고 이미 예고된 만큼 주택가, 항만, 농경지 등을 비롯한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흰남노는 그동안 역대급 태풍으로 꼽히는 루사나 매미와 같이 가을 태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열대화가 점차 진행되는 만큼 가을 태풍의 빈도는 더욱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풍 루사. 지난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과 3일 만에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87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순간 풍속 60m의 강풍을 동반하면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건물의 간판이 날아가는 등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루사와 매미 모두 가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이번 흰남노의 발생 시기와 비슷합니다. 가을 태풍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지난 2020년 한국대기환경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9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한 태풍 비율이 2000년대 이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가을 태풍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기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해수면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가을철 바닷물의 온도는 연중 최고. 이때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수증기 증발량이 증가하는 만큼 태풍은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여름에서 늦가을은 대기가 가장 뜨거운 시기가 아니라 바닷물이 가장 뜨거운 시기예요.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2022년 6월 열대야. 국립기상과학원이 앞으로 20년 뒤 우리나라 평균 여름 길이가 지금보다 35% 길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만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 이유를 한보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풍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 태풍 자체 동력과 공기 흐름 등 주변 기상 상황입니다. 태풍의 강도를 키우는 바닷물의 온도,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수증기들이 많이 그 해역에 증발해 있는지, 그리고 태풍의 상공에는 얼만큼 강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로 접근하는 태풍의 진로 예측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건 전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은 북서쪽으로 움직이다 북위 25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진행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지점이 전향점인데 불확실한 고기압의 배치가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이 있고요. 또 북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면은 고위도 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들어내는 고기압들이 있어서 그러한 덩어리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경로를 갈아탄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상 관측 자료와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를 해석해 기상청은 태풍의 최종 진로를 예측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태풍 진로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보관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도 진로 예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특집 뉴스 마칩니다. 추가 태풍 피해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